혹시 아주 오래 기억에 남는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꾼 그런 책 한 권 있으신가요? 어릴 때 읽었던 어린 왕자나 비밀의 화원 같은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 읽고 마음이 막 움직이고 그랬던 경험처럼 책에는 때로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또 성장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독서 치료? 책으로 성품을 치유하다. 이 발췌문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책이 단순한 읽을 거리를 넘어서 마음을 치유하고 나아가서는 성품까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은 역시 독서 치료, 그러니까 비블리오테라피라고 하죠. 이걸 특히 성품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책 속 이야기나 인물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감정을 조절하고 궁극적으로는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치료적인 과정이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치료적인 과정이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책이 어떻게 우리 성품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자료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던가요? 네, 자료에서 핵심적으로 짚은 건 세 단계 과정이에요. 첫 번째가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책 속 인물이나 상황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좀 막연했던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마틸다 읽으면서 아, 나도 마틸다처럼 저렇게 억울할 때가 있었는데 하고 느끼는 거, 그런 순간들이요. 네네. 그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군요. 그러고 보면 자료에서는 완벽한 영웅보다는 좀 결점이 있는 인물에게 동일시할 때 더 효과가 클 수도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안전한 거리에서 내 문제를 보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적합합니다. 그렇게 동일시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카타르시스, 캐탈시스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등장인물에 깊이 공감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고요. 또 때로는 같이 울고 웃으면서 그동안 좀 억눌렸던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거죠. 일종의 정화 과정인 셈이에요. 카타르시스, 감정의 정화. 네. 근데 이게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거랑은 좀 다르고요. 자료에서도 의미 있는 해방으로 이어질 때 그 효과가 크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통찰, 인사이트입니다. 앞서서 동일시하고 카타르시스를 거치면서 이제 문제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관점이나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단계죠. 아, 깨달음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 좀 알겠다. 라거나 오, 이런 방법도 있겠네 하는 그런 깨달음이요. 이 과정에서 변화의 의지가 생기는 거고요.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스스로 얻은 통찰이 누가 옆에서 직접 조언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아,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흥미롭네요. 그럼 자료에서 예시로 든 성품 영역들을 좀 더 볼까요? 저는 그 정서 조절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료에서는 특히 아이들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요. 베타니 로버츠의 화가 나라는 책 있잖아요. 그걸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가 자신의 그 화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또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자료에서 강조했어요. 아, 대화가 중요하군요. 네.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곽연정의 감정이 말하는 것들 같은 책을 통해서 분노처럼 좀 복잡한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고 그걸 좀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자료는 제안하고요.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기 성장 영역, 특히 자존감 이야기도 있었죠. 내가 정말이나 원더 같은 책들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네, 마카 시몬의 내가 정말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배우게 된대요. 그게 이제 자존감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RJ 팔라치오의 원더, 이 책은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별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분석했더라고요. 아, 원더 저도 참 감명 깊게 봤어요. 그렇죠. 결국 이런 책들이 자기를 수용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서
결과적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자료는 보고 있는 거죠. 와, 이렇게 듣고 보니 정말 책의 힘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또 자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뭐 엄청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했죠. 사실 바쁜데 실천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자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였어요.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하루에 30분 아니면 정말 단 10분이라도 괜찮아요. 시간을 내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잠깐 짧은 글 읽으면서 오늘은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봐야지 다짐한다거나 저녁에 한 20분 정도 책 읽으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다고 자료는 강조했습니다. 네, 작은 시작과 꾸준함.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책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지식 매체를 넘어서는구나. 이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도서관 입구에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라고 새겼다는 말,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이라는 그 심리적 여정을 통해서 우리 성품을 가꾸는 아주 든든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네, 결국 중요한 건 역시 실천이겠죠.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뭐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오늘 당장 정말 딱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요. 당신의 성장을 위한 독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작은 시작이 꾸준함으로 이어질 때 분명 책 속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의 다음 책은 당신의 어떤 면을 발견하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과 함께 더 나은 당신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응원하겠습니다.